지난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사이에 추석이 있었고, 요새 보면은 아주 날씨가 좋고, 바람도 선선하고, 특히 햇볕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연중에 요즘 초가을처럼 이 햇볕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는 시기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이 햇볕을 많이 받으시면서, 그때는 모자를 얻는 게 좋답니다. 햇볕을 얼굴로 받으면은 비타민 D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서 산책하는 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일 좋은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제 강연이 있어가지고 서울 근교에 성평이라고 있습니다. 성평 북한강 주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밤나무가 참 많아요. 그런데 밤이 떨어지는 소리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밤이 떨어지는데 아주 땅이 아스팔트처럼 단단한 바닥에 밤이 탁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납니다. 그러면서 밤이 갈라지면서 밤알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그 밤알을 집어보았더니 아주 번들번들하면서 기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년 동안 비바람 맞으면서 햇볕도 받으면서 이렇게 연결했던 이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시는 분들이 다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공공주의인 고민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큰 문제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나라마다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달러 말고 유로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로. 그런데 이런 나라를 EU라고 합니다. EU. 유럽 통합기구, 유럽 연합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면 여행하시면 아시겠지만 유로로 바꾸면은 뭐 어느 나라로 가든지 그걸 통용할 수 있고 오히려 달러를 잘 쓸 수가 없어요. 달러를 쓰면 그 주인들, 상대 주인들이 싫어합니다. 이 유로를 쓰는 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를 맞아가지고 아주 힘들고 있습니다. 특히 PIGS, 피그스라는 뜻은 돼지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 나라가 포르투갈이고, P는 포르투갈이고, I는 이탈리아고, G는 그리스, S는 스페인입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실업률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보통 10%에서 20%입니다. 그 중에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페인. 우리하고 인구가 좀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GNP 랭킹을 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3등으로 나오는데 스페인이 13등 아니면 12등, 우리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이 스페인은 관광 수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와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스페인이 1등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스페인 여행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프랑스가 1등이 아니고 이탈리아가 1등이 아닙니다. 스페인이 지난 10년 동안 항상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나라예요. 관광 수입만 한 조세 한 700~80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 나라가 요새 실업률이 얼마냐 하면 24%입니다. 그 중에 특히 청년층이라고 하면은 15살에서 24살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청년층 실업률이 얼마나 되느냐? 40%입니다. 이게 스페인이. 그러나 스페인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안보 문제도 없고 해서 나라가 비층거리더라도 뭐 망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보 위기하고 경제 위기가 오면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 야 이래서 나라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유럽에서 실업률이 10% 이하가 되는 나라는 괜찮은 나라. 유럽에서 지금 경제가 잘 되는 나라는 북부
또는 게르만족이 만든 나라가 가르치고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는 아주 단단하고 가집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 세계에서 지금 경기가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어디냐? 뭐 어떤 사람은 중국도 뽑고 이렇게 하는데 독일로 가집니다. 독일은 실업률이 한 7% 됩니다. 매우 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보다는 2배 많지만은 유럽에서는 7%라면 실업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지금까지 한 3년 전까지 세계에서 수출 1위국은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국으로 바뀌었고, 그래도 수출을 해서 흑자 올리는 것, 무역 흑자라고 그러죠. 지난 1년 사이에 무역 흑자를 제일 많이 본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 아닙니다. 독일입니다. 약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았습니다. 이 독일이 사실은 유럽에서 경제 위기가 생기면은 그게 돈을 빌려줍니다. 독일이 없으면은 유럽 경제가 지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은 동독을 통합을 해가지고 1990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흡수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모델로서 독일을 들었습니다. 독일이 동독을 흡수하는 바람에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다더라. 이렇게 자꾸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독일은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가장 든든한 나라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바람에 서독 경제가 많아졌다 하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 거짓말입니다. 천국입니다. 독일은 통일을 해가지고 경제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일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통일하면 독일처럼 잘 될 요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래서 종합하면은 우리가 통일했을 때 얻을 것이 훨씬 많다. 일자리가 생기고 굉장한 지하자원을 받게 되고, 또 북한을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건설합니다. 통일된 북한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다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도시 만드는 개념으로 북한을 신천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점이 많고, 그것이 독일이 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왜 그런지 이렇게 실업률이 내려가지 않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정보화 사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이라든지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과거에 10사람 쓰던 일을 이제는 한 사람이면 하게 됩니다. 정보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일자리를. 아주 이게 역설적입니다. 정보화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좋은 점이 많죠. 그러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매우 불리한 점도 있다. 두 번째는 정보화와 더불어 세계를 지금 집어삼키는 하나의 거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에서 공장을 돌리고 거기서 만든 제품이 뉴욕에서 잘 돼야 되니까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 경쟁력이 없는 이 기술이 납부된다든지 인건비가 높다든지 이런 공장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세계화의 바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강한 회사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러니까 또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이런 두 가지 큰 흐름,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지금 일자리가 잘 늘지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느냐 하면 젊은 사람, 이 대졸자들 또는 고졸자들,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니까 일자리가 원래 부족한 데다가 여기 또 특세가 작용합니다. 유럽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노조들이 일자리를 안 내놓아요. 신입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안 놓치려고 해요. 한국에서도 어느 울산에 있는 어느 회사가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취직하려고 할 때는 특혜를 달라니까 아들이 그 회사에 취직할 경우에는 특혜를 달라. 이건 세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세습하겠다는 거.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세계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요새 젊은 사람은 20, 30년 젊은 사람하고 달라요. 고학력자입니다. 고학력자.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졸자가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많으시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잘못돼서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다. 대기업이 잘못해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선동을 해요. 불을 지펴고.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폭발을 합니다. 또 자기들끼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인터넷, 요새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 가지고 조직을 합니다. 결국 일어나요. 최근에 영국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러니까 정치 불안이 오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이, 특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정치 불안으로 연결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선거에서 현재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불리하게 됩니다. 현재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가 보면은 뭐 그렇게 실수한 것 같지 않는데 내년에 선거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불란서대